투과가 안 되고 흰색만 투과가 돼서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검정 라인하고 엣지하고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1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 선택이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거가 되겠죠. 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줬으면 되지만 안 바꿔줬으면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되겠습니다. 스마트 블러를 줍니다. 스마트 블러. 그래서 스마트 블러를 주시는데요. 필터에 들어가 있죠. 필터 블러 안에 있습니다. 블러 안에 버전이 좀 많이 낮은 거는 요 기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블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블러. 스마트 블러를 클릭해서 옵션이 나오면 수치는 레디우스는 10. 요것은 그냥 숫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레시홀드는 20. 수치는 써져 있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에서 하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꼭. 보통 로우로 많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만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바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뭉개졌나요? 네, 뭉개졌는데 스마트 블러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짙고 밝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블러가 되겠습니다. 13번.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한 장 하겠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컨트롤 J 해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다시 인버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인버트 시키는 건 아까 컨트롤 I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반전을 시켜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버트는 반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슬라이드 필름을 네고 필름으로 바꿔준 경우가 되겠죠. 사진 옛날에 아날로그 때 필름 찍으시면 이러한 색깔은 이렇게 반전된 네거 필름으로 보시면 아까 같이 이미지의 색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네거 필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블렌딩 모드를 컬러 다치로 바꿔줍니다. 이 블렌딩 모드가 합병 모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많이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뭐가 잘 안 되시더라도요. 그래서 컬러 다치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흑백 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젤에다 놓고 화가가 연필로 스케치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한 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칠만 해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브러쉬로 터치를 해주면 우리는 좀 색상까지도 잘 나타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도구에서 브러쉬 선택을 하는데요. 옵션 바라는 게 있는데요. 브러쉬로 선택하게 되면 옵션 바는 얘는 도구바고 얘는 옵션 바입니다. 항상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옵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죠.
옵션 바에서 설정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브러쉬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 피커, 브러쉬 피커로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준적으로 보이는 거는, 표준적으로 있는 거는 이러한 브러쉬가 표준입니다. 들어있는 것이. 여기서 표준이 아니라 그러면 표준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설정, 즉, 이 모양은 기어 아이콘, 일명 이렇게 부릅니다. 기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리셋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리셋. 그럼 리셋 브러쉬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에 있던 기본 표준으로 돌아가겠느냐 하고 질문이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니, 저장할 필요 없어, 나는. 저장하고 싶으면 yes를 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no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값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불러서 어텐드 시켜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쌓아놓다 보면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것이 쌓이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야 속도 면에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불러서 써야 되는 그러한 브러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사용을 하시고 불러서 써야 될 것들만 그때그때 불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리셋 브러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브러쉬 중에서 드라이 브러쉬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드라이 브러쉬. 드라이 브러쉬 선택을 하는데요. 드라이 브러쉬는 여기에서 명칭을 보지 몰라요. 근데 수치가 있죠.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로 선생님들이 명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뭐냐? 그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픽셀 수입니다. 픽셀 수. 명칭이 아닙니다. 그럼 몇 번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픽셀로 보는 걸로 해서 39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되어 있죠, 명칭이.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보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기본으로 가져오셨다면, 기본이라면 39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 브러쉬 맞습니다. 자,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한 번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보통 작업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서 클릭을 합니다. 바깥에서.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 바깥에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되는데요. 얘는 바깥에서 했더라도 한 번 적용된, 히스토리 보시면 한 번 적용된 걸로 나와요. 이러한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버리시는 게 좋냐? 어떻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선택을 하고 브러쉬 사이즈도 크게 하고 나도 모르게 살짝 여기다 했다 그러면 이 공간의 바깥쪽에 했지만은 이 안에 작게나마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력할 때 표시납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요. 브러쉬가 작을 때는 몰라요, 본인은. 작아가지고 여기다 클릭했으니까 아무것도 된 그 결과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한번 적용이 된 겁니다. 브러쉬 터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출력할 때는 다 그게 나타납니다. 그럼 사이즈는 보통 브러쉬 피커에서 사이즈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에 적당하다 생각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300 정도로 했습니다. 300. 브러쉬 크기는 어떻게 크게 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러쉬 크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냥 가로가 아니라 꺾어진 가로 열기, 꺾어진 가로 닫기가 브러쉬 크게 작게 하는 겁니다. 꺽쇠가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죠. 네. 큰 가로 작은 가로. 네. 그래서 키보드에서 좌측 걸 하게 되면 작아지고 우측 걸 하게 되면 커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한 300 정도로 크기를 보시면 되는데, 크기는 여기에 나타나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여기는 지금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500, 더 한 번 내리면 400, 또 한 번 내리니까 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300으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브러쉬 크기까지 조정을 하고 터치를 할 때에 오퍼시티는 또 중요합니다. 즉, 그 옆에 있는 오퍼시티가 있죠. 예. 모드는 역시 노말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노말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오퍼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퍼시티가 100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색상이 검정거라면 검정거 100%가 나타날 것이고 10%라면 10%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는 내가 원하는 퍼센트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100%로 되어 있죠? 10으로 돼 있네. 1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00%로 됐을 때 터치를 하게 되면, 해볼까요?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너무 진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로 해서 해주는데, 10%로 바꿀 때 어디서 바꿔요? 오퍼시티 글씨 위에서 클릭해. 요즘 버전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수치가 올라가고 좌측으로 가면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놓으시면 파란 게 없어져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불편합니다. 얘를 꼭 또 닫아줘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파랗게 들어가 있죠? 커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휠을 돌리거나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숫자만 돌아갑니다. 휠이라는 건 현재의 화면에 있는 것을 크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쓸 때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도 숫자로 바꿔주셨을 때에는 엔터를 치고 나오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는 습관을 좀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시키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로 할 때. 자, 10%로 할 때는 키보드에서 1만 누르면 10% 됩니다. 오퍼시티가. 2를 누르면요? 20. 3을 누르면요? 30. 말씀 한번 해보세요. 5를 누르면? 50. 9를 누르면? 90. 그럼 100을 누르려면? 예? 0. 그렇습니다. 100을 누를 때는 0을 누르시면 됩니다. 0을 누르니까 100%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5%는 어떻게 할 거예요? 5%? 5를 누르면 되나요? 5를 누르면 50%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0, 5. 바로 0, 5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15는 15, 20은 20. 뭐 이렇게 쳐도 되죠. 근데 20은 2자만 눌러도 된다. 중간에 25다 그러면 25를 연달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키보드에서 수치로 해서 쳐주면 굉장히 아주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